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얀테의 법칙을 아시나요? 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북한군이 6.25 남침으로 3년간의 전쟁을 치른 후 나라가 폐허가 되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반대기 동안 한국의 GDP는 85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은 3배, 일본은 6배 성장한 것에 비해 매우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는 놀라 한국이 유일한 기적의 나라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2021년 7월에는 UN 무역개발회의 CTAD로부터 공식적인 선진국 지위를 받았습니다. 선진국에 올라선 우리나라는 과연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면은 풍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이며 OECD 38개국 가운데에는 35위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토록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사는 환경이 쾌적하고 좋아야 하지만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27.4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뿐 아니라 산재율과 노인 빈곤율도 높고 OECD 국가 중 자살률도 가장 높습니다. 행복지수가 반드시 그 나라의 경제력에 정비례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경제학 교수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는 행복에 대하여 철학, 심리학, 경제학, 뇌과학,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걸쳐서 평생 동안 연구를 했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2만 달러를 넘어선 때부터이며 그 이상의 수입은 행복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2006년에 2만 불, 2017년에 3만 불을 달성했는데 2006년 이전 41위였던 행복지수는 2만 불을 달성 이후 62위로 떨어진 것을 보면은 레이어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엔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류 행복지수에서 세계 250여 개 국가 중 매년 상위권에 올라오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 동아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덴마크는 언제나 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으뜸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는 얀테의 법칙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국민 행복의 토대에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얀테의 법칙은 북유럽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10개의 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얀테의 법칙 10가지 규칙. 첫째로,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세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7번째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8번째로 다른 사람을 보고 놀리고 업신여기듯 비웃지 말라. 9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0번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이상은 얀테의 법칙 10가지인데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귀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행복한 이유가 다른 나라보다 잘났거나 부유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를 보면 나라 일을 도맡아 하는 국무위원들을 앞에 세워놓고 큰 소리치고 혼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말로 가관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록펠러는 53세 나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식사도 하루에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한 조각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불면증으로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침실에서 나와 휴게실에서 쉬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보고 뒤적뒤적 열어보다 첫눈에 띈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며 너희에게 누르고 들어 넘치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 과거는 오직 돈 버는 데만 모질게 달려온 것을 후회를 해봅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 수납 창구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어머니가 어린 딸이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통사정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비서를 시켜 저 어머니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입원비를 모두 지불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을 계속 살펴보고 치료비도 모두 지불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 소녀의 병세가 좋아져 곧 퇴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 후부터 어려운 손길이 필요한 데를 직접 찾아다니며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이 차츰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와준 결과 53세 때 1, 2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병원 진료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병이 모두 나아서 97세까지 장수를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 법조인, 의사분들, 일반 국민들보다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 권력과 돈에 너무 취하시지 말고 나라 발전과 어려운 이웃도 챙기는 삶으로 경주 최부자나 록펠러처럼 나눔의 삶을 살아 역사의 영원히 기록으로 남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